비트코인이 쭉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고 다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횡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셨을 텐데 사람들의 기대처럼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 이 하락의 저희가 무엇이고 4월에 어떤 움직임이 벌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오늘 날짜 3월 31일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일정하게 올라가기만 하다가 횡보를 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밑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3월 동안 어떤 형태로 올라갔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정하게 올라가면서 규칙적인 파장을 그렸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올라간 폭보다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시면 올라간 부분보다 내려간 부분이 명백하게 더 크다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는 무언가 세력의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것도 물론 없습니다. 무언가 방향을 만들었다면, 특히나 잘 움직이지 않는 주말에 방향을 만들었다면 방향을 만들었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혼자서 과대 해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한 걸 여러분들이 10분 만에 얻어 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144배의 시간을 아끼신 겁니다. 먼저 CME 갭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급등하면서 갭을 만들었습니다. 갭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갭을 채웠습니다. 아시다시피 갭이 형성되면 거의 99% 확률로 갭이 채워집니다. 정확히 언제 채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역대 모든 차트를 뒤져보면 99% 이상 갭을 채웠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갭을 채웠다. 여기서 횡보할 때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쉬웠겠지만 바로 밑에 갭이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됐을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갭을 무시하고 올라갈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장에는 갭을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 장이 아닙니다. 투심이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 마감하면서 또 다시 갭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저번 주에 갭이 생겼고 갭을 채웠는데 또 갭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83,980달러까지 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가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월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월봉 마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월봉이 팽이 캔들입니다. 얘랑 똑같이 생겼죠. 이런 캔들은 매수세랑 매도세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할 때 위아래 꼬리를 만들고 몸통은 작은 팽이 캔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3월이 확실히 팽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월에 있었던 이슈들만 해도 트럼프 비축 자산 발표하고 관세 발표하고 백악관에서 최초로 크립토 서밋 개최하고 미국 금리 발표까지 했습니다. 대형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달이 3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팽이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를 보면 그 다음 달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팽이 캔들 만들고 그 다음 캔들에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팽이 캔들 만들고 다음 캔들에서 50% 위로 쏴버립니다. 팽이 캔들 만들고 다음 캔들에서 50% 밑으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팽이 캔들이라는 건 팽팽한 힘겨루기 캔들이기 때문에 힘겨루기가 끝났으면 다음 달에는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게 4월이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큰 변화가 뭐가 있죠? 단순합니다. 3월에 고점을 넘기든 아니면 3월에 저점을 낮추든 둘 중 하나는 할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4월에는 95K를 돌파하든 아니면 76K를 이탈하든 둘 중 하나는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정석적인 분석입니다. 3월 내내 힘싸움을 했으면 4월에는 결판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3월에도 힘싸움하고 4월에도 힘싸움 할 거면 그럴 거면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팽이 캔들 이후 변동성이 작았던 작년 여름을 봐도 팽이 캔들 만들고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밑꼬리를 끌어올리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캔들 종가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그럼에도 이 밑꼬리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최악의 지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망했다는 소리가 최고로 많이 터졌던 달입니다. 이 당시. 그럼 이번 4월도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지옥이 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회복하는 장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이때처럼 종가로는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꼬리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역대급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3,980달러에 갭이 있다는 걸
걸 확인했기 때문에 83,980달러까지는 최소한 갈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최소입니다. 계단도 카운팅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연속 계단식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 최고점은 여기이지만 급락이 발생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6번 연속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계단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려가서 횡보를 하지만 직전 계단을 회복하지는 못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간 구간들도 보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직전 계단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 직전 계단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현재 상태는 6번 연속으로 하락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혹은 여기서 샀든 다 쳐 물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5분할 매수를 한 사람이 있어도 전부 다 물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하락을 하고 약 반등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한 매수 자리는 최소한 앞전 5번의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5명의 사람이 이미 물려놨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기회는 그 기회보다는 더 좋은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실매매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비트코인은 79.9K를 깨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번에 걸쳐서 상승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럼 여기는 깨졌고 여기에서는 반등 나왔고 여기는 밑에 있고 여기는 최저점입니다. 제가 표시한 이 4구간이 전부 다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79.9K가 깨지게 되면 이 최저점 깨지는 건 1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이 최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최저점을.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저점을 손절값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트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최저점을 깼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횡보하거나 최저점을 깼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최저점을 깨서 손절한 사람들만 완전히 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79.9K 저점을 깼는데 애매하게 최저점을 안 깨고 허공에서 반등이 나온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만 더 내려가서 최저점까지 깨면은 롱쟁이들 스탑이 다 털리게 되는데 현물하는 분들도 이 저점 깨지면 다 패닉할 텐데 그래서 애매하게 이 최저점을 안 깨고 허공에서 반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반등을 준다면 이 저점 79.9K 저점조차 안 깨는 게 맞습니다. 79.9K를 깨면 최저점이랑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럼 최저점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 이 영상을 다시 보기로 보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매매적으로 접근했을 때 다른 구간 다 필요 없고 79.9K만큼은 깨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79.9K를 깨면은 롱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라도 숏 관점으로 돌아서서 이 내려가는 구간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유연한 대처이고 유연한 트레이더입니다. 자, 지금부터 79.9K까지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할 건 최대한 79.9K 가까이에서 매수를 잡고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79.9K가 깨지면 관점을 틀어야 합니다. 그럼 반등은 어디까지 볼 수가 있죠? 최소 83,980달러까지 CME 캡까지 거의 84K죠. 84K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위로 가면 중요한 구간이 86K 정도입니다. 여기서 동 받아주고 이탈하고 쭉 내려왔죠. 이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가 없었습니다. 리테스트 하러 86K까지도 반등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차트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시더라도 꼭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고 꼭 관점을 따라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관점을 짜는지 실전 경험치를 배우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왜 하냐? 트럼프 기분이 더 중요하다. 이러시기도 합니다만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트를 안 보면 도대체 무엇을 보는지, 정보를 보는지 아니면 인간 지표를 보는 건지. 물론 둘 다 가능한 건 맞지만 이 두 가지로는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 속에는 가격이 없고 인간 지표 속에도 가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보고 트레이딩하기 위해서는 차트밖에 볼 게 없습니다. 차트 분석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 호신술 배워도 강도 만나면 그냥 꼼짝없이 죽으니까 호신술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 운동해도 어차피 100살 되면 죽을 거니까 운동 안 해도 된다,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차트 트레이딩을 9년째 하고 있지만서도 차트를 너무 경시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뭘 보고 매매를 하는 걸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진심을 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